스시를 준비했는데 이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아까 사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26피스짜리 2개 오늘 또 육아에 지친 형님을 위해 이 스시 값에 20배를 벌어드리도록 오늘 제가 입을 잘 털도록 하겠습니다. 오스 예상했던 결과랑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고등어는 당연한 거고 카이난 정도까지는 예상했는데 정말 베이비 샤크랑 보돈이 예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지 않을까. 지안카를로 보도니가 그렇게까지 잘하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타이 루토로는 그동안 좋은 모습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나마 케이트 루토로는 조금 그렇죠. 그렇게 강한 모습 아직 안 보여줘서 우승하지 못할 거라 생각 아마 좀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와 이번에 올탭으로 예전에 크롬 그릿이 2013년 때처럼 그때 또 중국에 계시셨으니까 중국에서 그때 옥타비오 소자 옥타비오 소자 일단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일단 마이너스 66에 게이토논이 첫 판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 친구가 샘 맥널리였나? 맞아. JT 토레스 체육관에서 그 ADCC 캠프를 준비했었는데 유러피안 트라이얼 통과한 사람. 네네네 맞습니다. 유러피안 트라이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놀랐습니다. 이번에 유러피안 트라이얼 통과한 애 중에서는 66의 그 친구랑 88에 4등한 친구 있죠. 저 어간. 네네. 진짜 잘하던데. 물론 조금 투제내심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그냥 좀 웃으면서 하고 해서 그런데 맞아. 기술로만 치면은 어간 그 친구가 저기 첫 판에 산데 히베이로를 잡지 않았습니까? 저 진짜 아니 솔직히 산데 경기는 제가 못 봤는데 그 뒤에 경기부터 해서 하체 관절기를 너무 잘하는 부드럽게. 그것도 그렇고 하체 관절기뿐만 아니라 타틀 디펜스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더라고요. 마이너스 66에 제가 그때 예상에 언급해드렸던 디에고 파토 선수와 그리고 그 친구 조시 시네이로스랑 너무 잘해서 예선부터 그 지아니 그리퍼도 이기고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젊거든요. 디에고 파토는 드리마트 소속인데 불구하고 그 선수 특유의 그 하체 관절기 그 허니홀로 들어가는 셋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던데 그 친구가 참고로 그 케네디 마시엘한테 이번에 그 지락이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꺾는데 너무 그냥 살짝만 이렇게 들어도 아찔하던데 저 기술들이 날로 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논란의 경기였죠. 얼라이스의 후안 마르셀로 가르시아 팀의 후안이랑 그다음에 저기 추남의 대명사 아벌소죠. 네. 첫 판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길로틴 하이엘보 길로틴 잡았는데 약간 좀 연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연기인데 심판이 말렸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 경기가 번복되면서 결국에는 후안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너무 아까워. 좀 그거 이겼으면 후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가브리엘 소자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결승까지 올라갔죠. 맞아요. 네, 그 디에고 파토 선수의 하체 기술을 계속 이제 방어해내면서 결국 포지셔닝으로 잡아내면서 진짜 대단합니다. 그 친구도 이제 JT 토레스 이센셜 캠프에 가서 운동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니키 라이언이 그 헤나토 카노토한테 진 게 진짜 좀 약간 좀 싱겁다고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약간 그 전에 언급해드렸던 ADCC 룰은 모른다. 네, 맞아. 제일 부합하는 경기지 않나. 근데 좀 그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수술한다고. 세 번째 무릎 수술. 21살인데 벌써 무릎 수술 세 번째 해야 돼. MRI 시합 끝나고 MRI 찍어보니까 인대 다 끊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체력도 굉장히 평소 스파링할 때보다 굉장히 좀 떨어져 보이고. 아무래도 그 몸무게를 낮추면서 예, 체중 감량이 높아가지고 아마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잖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사실 니키라이언도 우승권에 있다고 사실 봤었었는데 케이드 루토로가 제일 처음에 라클라 만나가지고 근데 그 첫 경기를 봤는데 라크란 자일스가 되게 그냥 약간 딱 그 형의 예상대로 투쟁심을 투쟁심 아예 안 보이고 되게 그냥 롤링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프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라클란도 전략이 사실 근데 상성이 좀 안 맞았던 게 라클란이 그 남북 밑에서 안바나 이런 약간 조이바 변형 혹은 네네 안바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루토르 형제 둘 다 남북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좀 상성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마이너스 77 의외의 인물이죠. 그 PJ 바치 선수. 걔가 이번에 진짜 제일 업셋이. 그 JD 토레스 선수를 두 번째에서 이제 이기고 올라왔는데 맞아. 생각보다 너무 잘하던데요. 레슬러라고 레슬러 출신인데 또 팀은 텐스 플래닛입니다. 하체 관절기 일단 방어에 능하고 본인이 하체 관절기도 잘하고 너무 그 그래플링에 특화된 움직임이 아니었나. 사실 그 케이드 루솔로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거의 마지막까지 좀 되게 유리하게 갔었다가 와, 또 기습 반발을 당해가지고 약간 그 한 번씩 약 바르는 그 다비라무스부터 시작해서 맞지 않습니까? 맞아. 아니 케이드 루톨로 이번에는 약간 진짜 약 바르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 우리인데 참 그 큰 시합장에서 사실 ADCC는 그 딱 그날 모든 지구의 에너지가 그쪽 다 쏠리니까 내가 그때 실제로 봤을 때 클론 그레이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비라무스도 그렇고 와 뭔가 에너지가 모두 이 사람으로 다 쏠려서 와 이 사람의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이미 주인공은 약간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너무 잘 풀리고 되는데 이번에도 케이트 루터도 뭔가 딱딱딱 뭔가 잘 맞아서 와 진짜 그 마이너스 77은 형님 얘기한 대로 뭔가 약간 하늘에서 정해주는 뭔가 그런 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릇이 정말 압도적이었죠. 그것도 올템으로 다 네. 2013년 그 베이징에서 일어나요. 그때 심지어 JT 토레스 안바로 이기고 맞아 클로즈가 돼서 네. 옥타비오 소자 길로틴 길로틴을 이기고. 탭 받았고 게이토는 리얼 네이키드 첫 판에 무슨 중국 어떤 선수 예. 그냥 쉽게 이기고 전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비라모스와 또 혈전을 벌인 그 상파울로까지 저기 거의 뭐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틀 동안 날아가서 3분 만에 탭 치고 보통 그렇게 슬픈 경우는 잘 없더라고. 보통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슬프잖아. 그래서 근데 너무 슬퍼서 시합장 밖에 나갔는데 그 MMA 선수 누구지? 벤슨. 벤슨은 초청으로 왔었었는데 걔도 그때 걔도 첫 판에 누구한테 져가지고 맞습니다. 밖에서 걔는 화를 못 이겨서 50m 전력 질주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냥 앉아서 약간 좀 이러고 있는데 걔는 소리 지르면서 50m 전력 질주를 밖에서 계속 하고 있어.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참 그럴만도 한 게 다비라모스는 사실 그때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BJJ 헥스라고 2015년 그 ADCC 저기 트라이얼부터 해서 브라질 트라이얼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다비라모스가 주인공이에요. 맞아. 심지어 그 필리페 페냐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고 진짜 그 예선부터 정말 이런 괴물이 어디나 했는데 하필 그 본선에서 첫 판에 만나가지고 참. 근데 그 친구가 결승에서 심지어 루카스 레프리 선수를 그 엄청 이제 유행했던 기술이죠. 갑자기 이제 시팅 가드에서 플라잉 한바. 진짜.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 통과한 사람은 무조건 강자 만나게 돼 있어. 이제 아시아 티켓이 한 장 있을 수도 있고 두 장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2024년 ADCC에 이제 예를 들면 한 장이다. 그러면 그 우승자는 바로 케이드 루톨로랑 무조건 붙는 걸로.
그렇게 오피셜로 내놓지는 않지만 항상 우승자랑 붙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기 같은 팀이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게 일부러 같은 팀을 첫 판 아니고 두 번째 판 안에 무조건 만나게 만나야 넣는 그 정책을 이미 얘기했었어. 그 모 자심이라고 그 바지 사장. 네네. 그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아토스 같은 경우는 88 3명이었으니까 3명이 이 4명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조신 거랑 타이루트랑 타이루트랑 첫 판에 붙고 바로 옆에서 루카스 루카스 발보사랑 바로 붙었었지. 아, 근데 확실히 조신 거랑 끝나고 나서는 서로 끼워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막 우리 편 같은 팀인데 붙어서 안타깝다 막 이런 막 좀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아토스에서 미국 브라질 애들끼리 친하고 약간 좀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막 소문이 엄청 많이 들리더니 조신 거랑 루카스 발보사는 처음부터 거의 서로 죽일 듯이 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쌩 하고 나가다 보니까 야, 확실히 디테일하십니다. 확실히 브라질 애들끼리 뭉치고 아토스 안에서 미국 애들끼리 뭉치고 미카 갈봉 선수. 미카 갈봉이 저는 뭐 첫째 날 끝나고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와 그 결승 경기 케이드로 돌아에 또 신내리를 받아서 카운트 넣었는데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그 친구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다는 그게 더 소름 돋아요. 그 친구가 진짜 대단한 가능성이 와 아니 2022년에 IBJF 문디알이랑 ADC 월드 둘 다 결승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역대급이었나. 진짜 아 진짜 우승했으면 그 친구는 이제 전설이지. 근데 내 생각에 좀 그냥 이번에 우승 못한 게 좀 다행이지. 왜냐면 우승 두 개 다 했으면 좀 동기부여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일찍 맞습니다. 약간 은퇴하고 했을 텐데 내 생각에 이번에 지면서 열 받아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88에 지안카를로 보도니 선수가 우승했는데 지안카를로 선수는 사실 원래 얼라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사실 잘했는데 이제 뭔가 그런 선수가 아직 그 기나 이런 데서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는데 그냥 이제 둥지를 바로 옮겼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존 다나워 팀그 뉴웨이브로 옮기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와 우승까지는 좀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을 텐데 잘하면 4강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심지어 다 경기가 압도적으로 했어요. 압도적 완전 압도적으로. 그래서 나는 사실 이번 LTCC 때 제일 잘하는 선수 뽑으러 고든 빼고 고든 인간 아니니까 고든 빼고 나는 만약에 LTCC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안카르로 보드니 시합을 좀 계속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굉장히 시스테미컬하게 체계적으로 패스 스윕 그 다음에 특히 백에서 ADC는 백에서 포인트 얻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왜냐면 이게 터치를 갔다가 다시 누르면 IBJF는 당연히 그게 수입인데 그렇죠. ADC는 3초만 갔다가 다시 가면 수입 아니거든. 그래서 터틀에서 뭔가 결과물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안카르로 보드니 그거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최고가 아니었었나. 사실 케이드 루터도 좀 운빨이 없진 않거든. 맞습니다. 운빨 없지 않고 그런데 경기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지안카르는 운빨이 아니라 맞아요. 딱 체계적으로 해서 다 이겼죠. 진짜 다 되게 뭐 스탠딩 아니 심지어 하체로도 탭을 봤는데 너무 진짜 아니 대단해. 너무 잘해. 네 그 이벤트성 경기에 많이 뛰지 않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자기 수련에 묵묵히 맞아. 달렸는데 와 LACC 우승은 마이너스 99에서 저는 이제 크레이그 존스를 예상했었고 이제 형은 니콜라스 메리갈리. 근데 니콜라스 메리갈리가 이번에 약간 데뷔전인데 불구하고 체급 3등 앱소리듬. 네. 말도 안 되지. 진짜 약간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하파일 로바토가 이제 기회 정점 찍고 노기에서도 되게 이렇게 잘했었는데 방어력이 되게 좋고 그걸 또 이용해서 상대방 포지션을 뺏는 그 모습이 이번에 아주 빛났었습니다. 그러나 우승은
카이난. 카이난 도아르텐데 그 결승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출발은 크레이그 선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맞아. 되게 빨리 그 탭받고 이런 브라질 이런 친구한테 암크랭크 같은 거 탭받고 네 그다음에 암임 길로틴으로 두 번째 맞아요 되게 잘 올라갔는데 이번에 B팀 유튜브 또 보니까 크레이그가 포스트 리뷰했더라고요. 자기 그 체급 선수들 다 66, 77, 88 자기의 생각과 선수들의 퍼포먼스, 기대, 실제, 결과 뭐 이런 거 했는데 자기 거 얘기해보니까 일단 준결승에서 메리갈리랑 했었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겼잖아 크레이그가. 근데 메리갈리랑 딱 하는데 근데 다음에 88뛰야겠다. 그 생각 머리에 바로 했다고. 지금 9구인데 체급을 많이 체중을 많이 불려서 9구 몸무게 딱 맞춰서 맞긴 했거든. 네. 한 거의 99 정도, 네. 88 정도로, 98 정도로. 근데 크레이그는 원래 88 뛰던 선수고, 그렇죠 메리갈리는 원래 마이너스 100 같은 데서도 성적 잘 거두는 선수잖아. 그래서 그런지 자기 생각에 이게 근력 차이가 꽤 났다.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 진짜 꽤 났대. 근데 어쨌든 이겼어. 근데 이번에 결승에서 카이난 만났는데 카이난 이번에 몸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갈봉 스타일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안드레 갈봉 아무튼 빵빵하던데요. 그래서 힘이 너무 세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최상급 선수끼리 기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만큼 올라갔는데 한 명이 너무 세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랬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 안 그래도 경기가 크레이그 선수가 진짜 물론 그 전판에 메리갈리 선수랑 했지만 메리갈리 선수랑도 연장까지 가가지고 완전 피 터지게 체력 다 뺐죠. 근데 카이난한테 진짜 막 완전 압살당했거든요. 맞아. 크레이그 마운트 타서 네. 더블 언더업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그때 다시 리커버리 돼서 하는데 네. 7대 0이었는데 심판이 연달아서 페널티 8개 줬거든. 그건 내 생각에 나는 사실 크레이그를 응원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너무 계속 과하지 않았나? 너무 좀 과했어. 물론 나는 카이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 네네. 그런 입장에서 시합을 보는데도 이 사람이 아주 공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페널티는 안 받을 정도로 노련한 선수니까 네. 그렇게 플레이를 계속 하는데 ADCC에서 크레이그 존스가 한번 우승하고 카이난은 떨어져야지 새로운 대결 구도가 생기면서 ADCC가 흥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그렇죠 추측인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심하게 줘서 근데 카이난이 대단한 게 그런 주차 측의 눈간을 패스 한 번 더 해서 점수를 확 더 내서 이겨버렸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하지. 너무 잘합니다. 그 카이난도한테 저희 나라에서 또 뭐 시합을 했지만 제가 킹 오브 매치 갔을 때 그 아우라가 진짜 그냥 너무 땅땅하고 그때도 우승했었는데 진짜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ADCC에서도 사실 크레이그 존스랑 올라가서 카이난을 붙으면 카이난이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또 크레이그 존스 체급을 올려서 이렇게 시도했지만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근데 역시 고든은 진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포튼라이언은 이번에 ADCC로 해서 주짓수 외에 그런 어떤 스포츠 팬들까지 다 사로잡고 평소에 그런 어떤 거만함과 트레이스 토킹을 싫어하는 헤이터들마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던 진짜 인정. 아니 실력으로 그냥 다 눌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역대 ADCC 그 선수 중에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진짜 세지 않았나. 형님 생각에 이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몰라 몇십 년 안으로는 고든처럼 쓰는 사람은 고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JT 토레스도 아주 피지컬하게 시합을 하잖아. 네. 다다다다 해서 결국에 맞아요. 이제 ADCC 나온 사람은 최상급이니까 최상급끼리는 한 번에 기술이 안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쳤을 때 혹은 내가 상대방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딱 이 두 가지 아니면 내는 기술이 안 걸리라고 그렇죠. 난 생각하는데
물론 실력 낮은 급에서는 뭐 이렇게 뭐 예쁘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고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서로 최상급끼리 선수끼리 만났는데도 바로 1, 2분 안에 어떤 테크닉으로 상대를 그것도 굉장히 천천히 항상 제압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직접 잡아보셨을 때 진짜 이게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인간이 있는데. 아니죠. 와, 그 정도일 줄은 진짜. 와. 진짜 사실 모든 선수랑 다 해도 다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수입해서 원하는 기술로 마구 들어가서 원하는 기술로 태워받고 원하는 기술로 백으로 가서 태워받고 힘들죠. 와, 근데 다 고등은 그렇게 진짜.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고든 라인에 계속 주짓수에서 남아서 자꾸 역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뭐 MMA라든지 그런 쪽. 고든 MMA는 좀 안 가지 않을까? 그때도 그 팀 MMA 훈련하는 데도 있어서 훈련하던데 고든은 아예 그쪽에 훈련 안 하더라고. 근데 고든 뭐 건강 이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건강 이상 처리랄까. 이제 맨날 자기 인터뷰할 때 스토믹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맨날 인터뷰 보니까 우리 술 최대로 많이 마셨을 때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토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이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됐대. 아침에 일어나. 그리고 평소에 먹는 양의 반밖에 밥을 못 먹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 지금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치료 다 받았는데 다 시간 낭비였고 최근에 텍사스 어디서 이제 이제 안에 뭐 세포 떼다가 뭐 배양해서 뭐 다시 하고 막 그런 것 좀 해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든은 진짜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전설은 자기 자신과 싸운다. 고든이 진짜 자기 자신과 싸워서 만약에 이기면 2년 뒤에 그냥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아니 뭐 플러스 99 앱솔 슈퍼파이터 다 이길 것 같고 근데 자기 자신 컨트롤이 안 되면 아마 뭐 어떻게 시합을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고든은 진짜 이미 레벨이 다른 사람들의 위 저 위에 더 있어서 아마 그것만 아니면 다음에도 충분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갈봉이랑 할 때도 보니까 그럼 맞습니다. 너무 여유 있게 하프까지 끌고 가서 맞습니다. 힘 다 빼놓고 마지막에 마운트 타서 백 잡아서 그 스트레이트 자켓 시스템으로 이 그 고든과 갈봉의 그리고 뭐 고든 대 아토스죠. 오랜 그런 악연을 지금 뭐 시합으로 이렇게 약간 깼는데 뭐 마지막에 서로 안아주고 그런 서로의 어떤 선한 말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되게 뭐 보기 좋았으나 일단 결과는 너무 결과는 쌍방에다 일반 폭행 와 뺨도 때리고 다 해가지고 참 그렇지만 근데 갈봉은 어떻게 몸이 계속 커지는지 참 신기하다. 나는 이번에 느낀 게 이대로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유명한 애들이 총대를 좀 내고 안티 스테로이드 운동을 조금 좀 강하게 누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계속 그 무슨 레이싱 시합하는 거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 나도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는 제가 솔직히 짓밟히고 나서 오랜 시간 영암이 형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알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그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운동을 해서 몸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좋아지고 뭐 힘과 그 어떤 순발력의 민첩성이라는 게 시합에서 계속 이렇게 수련만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의구심이 뭐 안 가질래 안 가질 수도 없고 정말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또 화학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스포츠는 도핑을 다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기 종목 중에 안 하는 게 주짓수밖에 없잖아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 왜 보디빌딩 선수들은 다들 의뢰 저 사람 약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내 생각에 이제 주짓수도 그냥 의뢰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주짓수도 좀 도핑을 좀 빡세게 해서 맞습니다. 이건 뭐 좀 해야지 이게 되지.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되면 내 아들들도 좀 별로 주짓수에 시킬 생각이 없어. 왜냐면 궁금합니다.
왜냐면 내 마음을 속여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안 속여서 루저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 둘 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 사실 제일 정말 올바르게 하려면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성취를 하고 부와 명예도 꾸려야 되는데 아니 이런 아무런 검체가 없으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세계에서 그 그래플링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ADCC가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양분 검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말도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트라이얼을 거쳐서 그렇게 뽑힌 사람들만 이렇게 불시하더라도 충분히 깨끗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그 퍼블릭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또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몰라 나는 그 모자신 그 사람이 네. ADCC를 크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걔 예전부터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서 걔 행적들을 계속 보는데 좀 굉장히 불도저시고 조금 굉장히 애가 좀 약간 아무튼 싸가지는 없어. 네. 싸가지는 없고 좀 독단적이고 약간 인종차별적인 어떤 면이 있는 그런 애인데 일은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 오만 데 다 가가지고 ADC 스폰서 다 따오고 해서 ADC 크게 만들고 이렇게 홍보도 엄청 해서 ADC를 크게 만들었는데 왜 스트레이트는 안 할까? 검사는 난 그것만 하면 딱 진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ADC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든 사람으로 기억 남을 텐데 아무튼 나는 엄청 좀 조그만 사람이 목소리 내면 안 되니까 큰 사람 누군가 네. 대단한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조금 안티 스테로이드 운동 하면 좋겠거나 아니면 난 내 생각에 누가 봐도 이런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런 사람이 미안한 얘기지만 심장마비 같은 걸로 조금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페냐가 못했다기보다는 지는 해니까 아 맞죠. 나도 사실 지는 해가 돼봐서 아는데 이게 지는 해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20살 때, 25살 때 이럴 때는 내가 뭔가를 하잖아. 항상 트렌디한 움직임이야. 사람들이 다 우와 이런 거 하네? 이런 거 하네?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35살이 넘어가면서 내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도 뭔가 기세에서 처음부터 뭔가 밀리는 느낌이 조금 나고 내가 하는 거는 항상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되게 힘든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슬픈 서글픕니다. 서글픈 상황인데 그거 어쩔 수 없어. 페냐도 노력만 했을 거야. 그런데 나이가 나이고 뭐 사실 그 10대 통과하면서 20대 되는 애들의 에너지와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런 선수들을 지고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막 생각해보면 내가 20몇 살 때 한국에서 시작하고 우와 막 저 사람 저런 기술 쓰나 하는데 이제 나도 약간 구닥다리가 되어가고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뭔가 반감이 생기고 왜냐면 나는 예전에는 그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나도 모르게 뒤떨어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도 뭐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페냐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박수 쳐줘야지. 맞습니다. 왜냐면 월챔 했으니까. 네. 월챔하고 그 앱솔 우승하지 않았어? 이룰 거 다 이루고 했는데 그 ADCC 이제 본선 전에 루카스 레플리 선수가 그런 식으로 맞아. 이제 대회에 뭐 참여 안 한다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그래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룰 거 다 이루고 이제 팀과 가족의 이제 시합에 쏟을 에너지를 좀 쏟겠다는 예전처럼 네. 내 자신한테 에너지를 쏟는 것도 사실 이기적인 것 같고 아니 생각해보면 루카스 레플리 선수 무슨 2004년에도 블랙벨트 그 시합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2004년에 하고 2005년에 우승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이 지금 22년이야 심지어 22년까지 시합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진짜 근데 진짜 그 얘기 나는데 형도 이제 뭐 지는 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지금 이제 3회 ADCC 우리나라의 기록을 지금 물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기록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ADCC 기록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시아 티켓이 그만큼 떨어지면 이제는 내가 봐도 살아있는 전설이는 지금 냉정하게 호주의 노기 레벨이 너무 올라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호주가 예전부터 스포츠 강국이라서 스포츠 과학도 많이 발달돼 있고 네. 애들이 뭐 크로스핏이라든지 아니면 육상 뭐 이런 그 전반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운동들이 너무 발달이 돼 있어. 그 위로 이제 뭐 레슬링이랑 뭐 주짓수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애들이 크레이그 존스와 라클란이 이제 딱 뛰어오는 그 노기 열기에 진짜 ADCD 시작장 가보니까 수만 명 와가지고 와. 신듯이 쏟아붓는데 나는 약간 겁나는 게 지금 이런데 2년 뒤에는 얘들이 아. 와 진짜 엄청난 애들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뭐 내가 막 난리치고 뭐 몇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노기 좀 붐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노기 붐이 그, 생각보다 네. 없는 것 같고 네. 없어 사실. 약간 사실 수박 겉핥기식.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는 트라이얼 나가서 좋은 성적 보여도 좀 힘들다. 아마 왜냐면 진짜 수백 명이 미쳐서 네. 시작해서 경쟁하고 막 이렇게 막 우리끼리 막 싸워야지 약간 레벨이 좀 높아져가지고 그쪽에는 경쟁하는 어떤 최소한의 능력치가 갖춰질 것 같은데 아,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성상 여자분들도 주짓수 많이 하고 하니까 체육관 관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거의 도복 위주로 그 당연한 거잖아.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생계를 위한 게 첫 번째니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기 수업도 적고 노기 하는 인구도 적고 물론 우리나라 이게 왜 우리나라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노기 하면 사람들이 좀 안 온다는 맞아요. 그 모든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why? 아, 진짜. 미디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거 정말 느낍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예 미국에 살던지 아니면 어떤 팀이 미국에 어떤 본거지를 둔 어떤 지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던지 이런 파이트 스포츠도 그래서 사실 브라질 마나우스 그 정글에 사는 애들인데 네. 파이트 스포츠 맞아요. 때문에 거기서 계속 하면서 거기서 좀 훈련하고 쉬었다 하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그런 맞습니다. 캠프 할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미국에 다 건너오든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파이트 스포츠도 그래서 사실 브라질 마나우스 그 정글에 사는 애들인데 네. 파이트 스포츠 맞아요. 때문에 거기서 계속 하면서 거기서 좀 훈련하고 쉬었다 하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그런 맞습니다. 캠프 할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미국에 다 건너오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 생각이. 참 오늘 또 식사하면서 좀 짧지만 역시 들으면 뭔가 너무 주잘하듯이 주잘. 지금 전부 오스틴 텍사스로 다 몰리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드리마트도 휴스턴 네. 텍사스에 열리고 뭐 5만 체육관들이 텍사스 안에 도시 많잖아. 네.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막 있는데 거기 막 다 달려. 네. 그만큼 그런 어떤 주짓수 어떤 뭐 시합 이벤트도 많고 기회가 일단 많다는 게 그 어떤 기회에서 이제 가장 이번에 혜택을 받은 사람 저는 리다 하이삼 선수가 아닌가. 맞아요. 원래 저희 뭐 자료화면에 나오겠지만 저희랑 카르페디엠에서 이제 컴페티션 스파링도 해보고 정말 밀접하고 좋은 시절이었다. 진짜 그때 사실 코로나 전인데 형이랑 뭐 며칠 안 됐지만 저도 결혼 전이고 해서 너무 향수 적어듭니다. 제 인생이 뭐 결혼 전후로 뭐 나뉘겠지만 사실 제 주짓수 인생은 카르페디엠 전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실 사진이랑 그때 한창 이제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비행기 값도 굉장히 쌀 때다. 네, 서로 그런 무슨 이제 도미토리 같은데 그게 진짜 추억이 너무 있어요. 이제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죠. 네, 보면서 약간 뭔가 마음에서 이런 울컥울컥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좋고 우리 그때 여정은 그냥 짧게 앞으로 또 그런 데 가서 하실 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3일을 훈련했나? 네, 왜냐면 우리 또 평일에 일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금토일 정도 해가지고 내가 원래 그 토마스랑 조금 안면이 있는 사이라 가지고 나 거기 좀 우리 팀 원이랑 같이 갈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 헤비급 애들 몇 명 좀 맞춰놓을게 해서 안 맞춰놓어도 되는데 그래서 또 거기
히로란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그게 진짜 도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실 힙한 도시라서 네, 맞아요. 너무 다양성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아름다운 조그만 가게들 예. 뭐 엄청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운동 끝나고 밥도 진짜 맛있게 먹고 또 일본은 그 당시에 1인 그러니까 캡슐 호텔 네. 같은데 너무 작은 데 말고 이게 좀 괜찮았었잖아. 그런데 맞아요. 한 5만 원 했었나? 네. 그 정도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시체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운동하고 밥 먹고 스시 그때 먹고 심야 쇼푸드에서 라멘 하고 참 참 좋았던 게 나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이산이 진짜 미국 간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이 네.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서 어느 이런저런 일은 많이 못 알리고 네. 그냥 그렇게 됐을 텐데 진짜 그 미국 코로나 가고. 이후로 다 이렇게 레다 맥투시 선수도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고 리다 하이산 선수는 그 어셈블리 주짓수 이제 노기를 계속 수련하면서 그 기회에 따라 지금 사실 옛날에는 실리콘밸리라면 지금은 텍사스 오스틴 맞아. 다 옮기는 추세인데 심지어 이렇게 어떤 산업이 그쪽으로 또 가니까 주짓수 이런 어떤 스포츠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기해. 가는 네. 보면 리다 하이산 선수가 이제 뭐 호수 넘버원 같은 이벤트성 경기에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오자심한테 물에 뛰어서 그런지 인비테이션으로 갔는데 와 사이보그를 그 하이든 선수가 첫 경기였어요 ADCC 포문을 와 제대로 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보그 형은 지금 미안하지만 이번에 우승자는 다들 납득이 갈 정도로 납득하지. 네. 되게 다들 엄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제 뭐 트라이얼은 또 이제 해마다 또 하니까 트라이얼은 아마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 네. 다시 시작될 거예요. 네. 트라이얼이 대륙마다 2개씩 있으니까 이번에 노기월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노기의 인기가 ADC 때문에 일어난 거품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정말 큰 물결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사실 그 기월드에서 고든단 이런 애들 조롱했던 게 관중이 진짜 없었어. 아니 보라띠 파란띠들도 검은 결승을 다 집에 갔어. 와 왜냐면 자기가 진짜? 사실 보라띠에서 월드 뛸 정도면 내가 이 운동을 심각하게 접근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이 시합이 지겨워서 다 집에 가면 심각한 문제가 말이야. 있다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짓수를 모르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어떻게 데려오겠냐면 보더니 조롱했네요. 저 엄청 조용했죠. 야.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해. 팩트. 그런데 ADCC는 반대였잖아. 관중들 엄청 많이 오고 굉장히 화려하게 사실 주짓수 잘 모르는 사람이 좀 보더라도 물론 지루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뭐 히로, 뭐 서미션, 길로틴, 레슬링 막 나오니까 그런데 이번에 노기 월드는 어떤 딱 그 시합장의 모습과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이펙트를 줄지 요즘 뭐 월드 챔피언 해서 참 크게 이슈가 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주짓수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길을 지금 플러그를 풀링이 미디어가 사실 중요하잖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항상 미디어를 맞죠.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미디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사건이 이쪽 면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디어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쪽 면만 보이긴 하니까 네. 지금 뒤에서는 브라질 애들 잘하는 애들 예를 들어 메이햄이라든지 이런 애도 우승했는데 사람들 잘 모르잖아. 전혀요. 잘 모르고 그 일상생활도 모르고 사생활도 모르고 인기도 없고 아마 채권이라도 굶어 죽지 않을까 싶은 내가 뭐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노기는 미국 애들 주짓수 한 2, 3년 하는 애들 좀 못하는 애들도 막 맞아요. 다큐멘터리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제 걔들이 엄청 뭐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맞아. 사실 메이햄에 비해서 뭐 윌리엄 타켓이 사실 너무 레벨이 떨어지잖아. 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윌리엄 타켓을 더 많이 알죠. 맞아. 그런 게 자체가 참 미디어 역할이나 이런 게 참 크네요. 진짜.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좋은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간식은 이제 스시. 잘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먹었습니다.